자, 이 얘기부터 할게요. 광복회가 윤석열 독립기념관장 등 저렇게 임명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이제 표현 좀 세긴 했죠.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라고 했더니 갑자기 광복회 위상을 떨어뜨리려고 보복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보복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가 지금 광복회 감사를 검토한다는 거.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조 금액이 내려가잖아요. 야, 니들 여기 제대로 썼는가 볼까? 뭐 요런 거를 한번 하겠다는 게 일단 보도가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광복회만 독립단체냐? 광복회만 독립단체냐 그러면서 공법단체라는 게 그게 뭐냐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어떤 특정 분야에 독립운동에 관련된 단체는 광복회가 사실은 거의 유일하거든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를 하나 더 지정할 거야. 말하자면 제3노조 만드는 거랑 유사한 구조예요. 아니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인정이 아니고 광복회가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광복회 비슷한 거 쉽게 말하면 오용 하나 더 만들어 줄게 이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게 웃기는 게 사실 지금 공법 단체라는 게 국가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는 단체잖아. 예우해서 해주는 건데 비슷한 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그 예산을 나눠 먹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 이제 등록된 단체에도 그만큼의 예산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라 예산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고 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부 관계자가 한 말이에요. 광복회가 독립운동 단체 전체를 대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물론 새날이 진보 진영을 다 대표하지는 않지. 이게 그런 맥락인 거죠. 그 올 초에 의료계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의사협회에서 항의를 하니까 의사협회를 없앨 수도 있다 그랬었어요. 의사협회가 의사 단체 전체를 대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지금 딱 그 수준인 거예요. 그 수준에서 단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법정단체라는 게 그들이 쉽게 만들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법정단체는 민주당의 협력이었으면 절대 없앨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이걸 못하게 해야 돼. 대통령실 조자동이나 해야 되나 못하게 해야 되나 그냥 자기 방 안에서 그냥 혼자 술 먹고 술 주정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미친 정권인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 아마 윤석열한테 직언할 사람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정찬 회장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 때 가장 먼저 이용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윤봉길 기념관에서 이 대선 출마할 때 이종찬 배석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시그널은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친일 짓은 안 할 거야라는 약속인 거예요. 근데 특정 시점에 그걸 지지했던 사람들을 배신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자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어디서 했습니까? 출마 선언 자체를 윤봉길 거기서 했죠. 기념관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 광복회에 누가 봐도 보복이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 추가 단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향후에 8월 15일 광복절에 광복회가 이제 또 초대되지 않고 자기들만의 기념식 혹은 기념식을 치르지 않겠다. 왜냐하면 광복회가 유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오만 가지 논리로 이 광복절 자체를 좀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57년지기 친구의 아버지를 사실 이게 옛날 같으면 되게 칼 꽂아버린 거야. 이방원이가 정몽주 철퇴로 내리쳐가지고 죽인 거랑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종찬의 아들하고 지금 이종찬의 아들하고 친구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윤석열 주위에 굉장히 측근들이 뉴라이트로 다 둘러싸여 있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광복회가요 진짜 결정타라 날렸어요. 저게 지금 헤드라인상으로 보면 일제 국권 침탈이 불법 무효인지 입장 밝혀라 이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논란 여러분들은 이제 그 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았고 잘 모르실 텐데 당시에 어땠나요? 당시에 어땠나요? 제가 이제 1592년 태어난 사람으로서 임진왜란 태어난 사람으로서 농담이고 1965년에 박정희가 20년 만에 한일 수교를 일본과 물꼬를 트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서로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 내용이 이게 이제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그러는데 1965년 6월 22일입니다. 여기 내용이 다른 걸 떠나서 2조 한일 기본조약 2조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1910년 8월 22일은
강제로 일본에 합방된 날이에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조약은 강제적인 거여서 사실은 대한제국이나 대한민국 쪽에서 그거 뭐랄까 동의하지 않았는데 총칼 들이대 가지고 강제로 한 것은 무효다 이런 내용 취지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과 일본에 지금도 그거를 해석이 차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광복회가 물어보는 건 이때 65년 한일 기본 조약이라고 하는 것 다시 20년 만에 수교를 틀 때 거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이거였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무서워 죽겠어요. 무효인데요? 무효 아닌데요? 할까봐 무서워 죽겠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 이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거를 우리 그때 당시 고종의 특사로 갔던 사람 중에 이준 열사 아시죠? 이준 열사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검사였어요. 아. 나는 의사인 줄 알았지. 아무튼 이게 도대체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그렇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검사라는 직업이 걸어야 될 길을 어떻게 이렇게 양극단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너무 씁쓸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약 그 2조의 내용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게 무효가 되면요. 34년 10개월간의 일제 34년 10개월이 국가 소멸이 아닌 주권 일부 제한된 불법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 돼요. 일본의 불법 지배.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절도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지금 그때 욕을 박정희가 이제 저거 그 조약 체결하면서 욕 먹었던 게 이런 거죠. 해석에 따라서는 일본 쪽에서 해석을 하면 일본 35년 기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기 때문에 신생국 탄생. 이게 이제 일본식 그러니까 일본식 바라보고 있는 한국은 35년 정도를 강점한 게 일본한테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시각인 거예요. 근데 지금 1965년에 이루어졌던 그 한일 기본 조약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간의 모든 조약들은 무효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한국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사실 인증이거든요. 그래 물어보는 거야 광복회가 윤석열한테. 야 이거 너 어떻게 생각해? 물어본 거예요. 답 안 하겠죠. 지금 광복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정말 기존 입장이 바뀐 거냐라고 그 마지막에 저 느낌표 3개 들어있는 저게 딱 뜹니다. 저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웹자보예요. 바뀐 거냐. 자 어쨌건 윤석열이 지금 보복 정치를 정말 얘 스타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보복 정치. 검사 때 피의자가 나한테 좀 거칠게 대하면요.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유죄 만들어서 빵에 쳐넣는 거랑 똑같은 정치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기조가 다 그렇습니다. 설득할 생각이 없어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MBC 보복하는 거 보세요. 지금 윤석열이 하는 게 그냥 보복 정치잖아요. 야당 대표에 대한 보복 정치. 뭐 수도 없이 많은 보복 정치라고 있는데 이게 조폭이지 이게 윤석열이가 그랬잖아. 뭐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뭐 하면 그것이 뭐 조폭이지 검사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자기한테 한 말 아니에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어서. 자 어쨌건 조폭의 보복 정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음 정권에서는 보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역사를 정상화시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겠죠. 윤석열이가 사실은 보수 괴멸에 모든 명분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광복회는 사실 건드리면 안 되는 단체 중에 하나예요. 뭐 위상이 높다 이런 차원보다는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독립운동 후손들은 광복이라는 걸 통해서 이분들 나이가 이제 이종찬 회장만 해도 90이 다 되셨거든요. 얼마 있으면 다 돌아가세요. 그럼 지금 젊은 애들 관심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민주 진영에 계시는 시민들이라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걸 다 원위치 시켜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